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름부터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이 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요, 당장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서긴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과학부 정세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법이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어떤 법인지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법입니까? 네, 사실 좀 내용은 복잡한데 일단 전기차 관련 내용만 좀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한 대에 지금 최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요건이 붙었는데 핵심은 북미 지역에서 이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우리 기업 전기차 중에 북미 지역에서 생산 중인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델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지금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거죠. 만약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를 사려면 앞으로는 뭐 다른 차보다 최대 1,000만 원가량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제조된 전기차를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요. 대응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가 원래 미국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올해로 앞당겨서 착공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된다고 해도 빨라야 2024년 후반에나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이 깐깐한 조건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도 문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맞춰야 하거든요. 이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광물이나 부품 같은 경우에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써야 해요. 근데 이게 비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2029년이 되면 100% 북미산을 써야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예. 광물만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자원 매장량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나 뭐 비용 이런 문제가 커서 재련을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측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실무진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분간은 이 미국 정부 그리고 의회 쪽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우리 측 입장을 좀 설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음 주에는 당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 하위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법안이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오는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내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좀 고려 대상입니다.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광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지금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가 FTA와 좀 약간 위배되는 이런 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법안이 이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죠. 여기 규정이나 한미 FTA에 어떤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지가 높다. 좀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만약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를 한다거나 또는 한미 FTA의 이 분쟁 해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규정상 WTO 제소나 한미 FTA의 분쟁 해결 절차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WTO 같은 경우에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 네, 이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법안까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정세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